군사적인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모 띄우고, 항모 띄우고, 그러고 친다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기습이 되겠어요? 북한한테는 좀 기습적인 타격을 해서 그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그 미국의 그러니까 공격론자들의 계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그 시나리오가 아주 나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다 안전지대로 빼놓고 코리안들끼리는 죽든 살든 말든지 미국이 저지러 놓은 전쟁으로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계획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정말 이러지 마라. 동맹국 국민들은 전쟁 포화해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하기도 해야죠. 우리 전문가들은 또 뭘 해?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를 무조건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옮기기만 하지 말고 언론도 마찬가지요. 그럼 항의를 해야 돼. 미 언론은 느닷없이 전쟁 시나리오, 군사 작전, 뭐 3단계 세 가지 종류의 옵션 이런 등등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글쎄, 언론까지는 나는 뭐 그렇게 소위 연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군사작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싱크탱크에서 내놓으니까 언론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되는 거죠. 기사거리를 주니까. 근데 싱크탱크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군산복합 채우고, 상당히 깊은 정도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그러니까 미국 군산복합체라는 건 이제 무기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서는 이 전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자기들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을 긁어부스럼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 시장이 유지되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걸 키워서 최소한도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 국방 예산이 가령 주한미군 내지는 주일미를 포함한 극동군, 괌을 포함해서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소위 군 부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은 군산복합체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4월 예기설도 8월 예기설도 적절하게 학문적인 외피를 씌워가지고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 외피를 씌워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학문적 외피를 쓰고 나면 언론도 보도 안 할 수가 없지. 그걸 보면 우리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도 내년 국방 예산 늘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럴 때 되면은 이건 남북대화는 다 걷어치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겠거나 하는 소위 국민 여론이라고 그럴까 정서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미군 예산이 확정된 이제 11월 정도인데 계획을 세운 이제 9월 10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반영하려면 지금 정도에서 고조시키는 게 가장 이제 좋아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저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 미사일 실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 자체가 한 70% 이상으로 75% 가까이 이제 그게 상승에 있어서 미국의 이 언론들이 지금 국면에서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먹히니까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덩케르크 최근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해안 철수할 때 영국군이 철수하는데 같이 싸웠는데도 프랑스군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태워주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런 미묘한 심리에서 한미 관계 그 차이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거기서 나는 거다라는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싸움은 거기서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싸움보다는 거기서 끝나는 싸움이 더 낫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하던 싸우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일반 국민의 심리를 그런 언론도 대변하는 것일 텐데, 그들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는 그게 더 중요한 옵션, 그게 전쟁이냐 평화가 더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 미국으로 오기 전에 예. 거기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오버하는 보도를 하는 것들은 전 좀 약간 맥락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 학문적 외피를 씌운다. 그럼 군산 복합체와 싱크탱크와는 평상시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정이 밝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군산복합체의 소위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되는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정보 해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론을 전개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그 연구소를 도와주는 식으로 군산복합에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 예산도 그렇죠. 확보해내고 그렇죠. 예. 그런 그 일종의 먹이 사슬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9월 9일, 그 다음 10월 10일. 북한으로서는 두 개의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자신들이 지정해놓은 국경일과 버금가는 요럴 때 아주 중요한 군사적 실험을 하는. 근데 이제 SLBM 실험이 또 임박했다. 2차 SLBM 실험이 임박했다 하는데 9월 9일과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던포도 합참의장까지도 바람직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바뀌면 9월 9일 날이나 10월 10일 날 특별히 그렇게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군사행동을 할 필요는 없죠. 대화로 이거 그렇죠.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게 안 되고 계속 그야말로 그 말폭탄을 서로 쏟아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8월 중에는 오히려 아까 8월 얘기서도 나왔었지만 8월 중에는 조심할 거예요. 물론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훈련은 아니고 그게 그 CPX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한테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독수리 훈련하고 좀 틀린가요? 그건 다르죠. 그건 다른데 보면은 실제 병력이 움직이니까 다른데 그래도 그 기간 중에 무슨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군부가 다 긴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럴 땐 피해요. 귀신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방식으로 일 끝나고 나서 훈련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휴하고 좀 쉬는 동안에 자기네들 어떤 이 의미 있는 그 날짜가 있으면 그날을 상대로 해서 또는 미국의 의미 있는 날짜 예를 들면 이번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하기 전에도 2006년 7월 4일 날 그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을 아주 모욕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주요한 날이나 자기네들의 주요한 의미 있는 날을 택해가지고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때까지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9월까지도 이게 고조되는데 9월 9일 날까지도 해결 안 되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고 나면 10월 10일 날 또 가만 안 있겠죠. 그 전에 상황 바뀌지
뭐 찬바람 나기 전에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 장관님 이게 이제 보면은 미국은 뉴욕 라인이 살아있고 비공개 접촉을 계속 지난해 7월 이후로 해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전히 대화 창구를 단절을 해버렸고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줄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고 이럴 때 북한과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남북관계 그 활동을 해왔던 장관님 같은 분들을 대북 특사로 해갖고 전격적으로 내 특사를 보낼 터이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장관님을 보낼 경우에는 그럴 때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북 특사로. 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버리면 그건 그 카드를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아니, 제가 또 그 한 라인이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특사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특사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가면 밀사입니다. 밀사지. 예. 그리고 이런 남북 관계는 그렇게 밀사가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잘못하면 이제 음모로 몰릴 수가 있는 거지. 또 미국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특사를 보내려면 미국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고. 참 이거 쓰기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리고 이 표현을 쓰면은 항상 저는 마음이 서글픈데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차피 특사 가려면 판문점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럼 미군 지역입니다. JSA는 미군 지역이에요. 미군이 거기 최전방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베이징으로 해서 몰래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남북이 특사를 보내거나 또 비공개 특사, 그렇게 밀사를 보내더라도 그 체면이 있지 제3국으로 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이 알아야 되고 또 갔다 와서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대통령의 복심이 가야 돼요. 북한도 아마 그 특사가 와가지고 자기들과 합의한 결과를 대통령한테 남쪽에 와서 보고했을 때 자기가 신임한 사람이 합의해 온 거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딴 얘기 못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겁니다. 예. 특사라는 게 그런 거죠. 오늘부터 복심이 되시면 되잖아요. 마트 복심 많아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복심은 많지만 북측에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 대화에서는, 미북 대화에서는 가끔, 미북 간의 대화에서는 가끔 서로 쓰는 화법이 달라가지고 예. 접종을 빨리 못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남북 대화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척하면 삼천이라고 합니까? 척하면 입맛이라고 합니까? 쓰는 용어들이라고 그럴까? 용어의 어떤 숨은 뜻, 이런 걸 서로 아는 선수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접종을 만들고 합의를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은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화법을 아는 사람. 매는 장관님 제일 달인 아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우리말을 쓰면서도 예. 북한이 그런 말할 때의 소위 이 의미, 행간, 예, 행간의 의미, 행간의 의미를 경험이 없으면 못 찾아내요. 그거를 경험 있는 사람들은 찾아내죠, 바로. 그리고 말씀으로는 안 가시겠다 그러지만 보내면 가겠다 이렇게. 자꾸 방송에서 그러지. 아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이럴 때 장관님처럼 경륜 있는 분들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건 그런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할 일이지 무슨.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뜻을 받들어서 제 마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일주일간 국민들은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이, 그리고 미 합참의장의 입장이 전쟁보다는 평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특사도 없고 라인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 지금 청와대에 있지는 않지만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다루고 북을 설득해왔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대북 특사로 가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축을 거두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대통령께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천만 국민의 소망입니다. 국의 이 언론들이 지금 국면에서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먹히니까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덩케르크 최근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해안 철수할 때 영국군이 철수하는데 같이 싸웠는데도 프랑스군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태워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런 미묘한 심리에서 한미 관계 그 차이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거기서 나는 거다라는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싸움은 거기서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싸움보다는 거기서 끝나는 싸움이 더 낫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하던 싸우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일반 국민의 심리를 그런 언론도 대변하는 것일 텐데, 그들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는 그게 더 중요한 옵션, 그게 전쟁이냐 평화가 더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 미국으로 오기 전에 거기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오버하는 보도를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약간 맥락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 학문적 외피를 씌운다. 그럼 군산복합체와 싱크탱크와는 평상시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정에 밝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군산복합체의 소위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되는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정보 해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그 연구소를 도와주는 식으로. 군산복합에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 예산도 그렇죠. 확보해내고. 그렇죠. 예. 그런 그 일종의 먹이 사슬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9월 9일, 그 다음 10월 10일. 북한으로서는 두 개의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자신들이 지정해놓은 국경일과 버금가는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군사적 실험을 한 시나리오, 군사작전, 3단계 세 가지 종류의 옵션, 이런 등등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글쎄, 언론까지는 나는 그렇게 소위 연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군사작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싱크탱크에서 내놓으니까 언론이 그렇죠.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되는 거죠. 기사글을 주니까. 예. 근데 싱크탱크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상당히 깊은 정도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군산복합체라는 건 이제 무기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예.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서는 이 전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자기들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긁어부스럼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 시장이 유지되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걸 키워서 최소한도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 국방 예산이 가령 주한미군 내지는
주일미를 표현한 극동군, 괌을 포함해서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소위 그 군 부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은 군사복합체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4월 예기설도 8월 예기설도 적절하게 학문적인 외피를 씌워가지고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 외피를 씌워서, 예.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학문적 외피를 쓰고 나면 언론도 보도 안 할 수가 없지. 예. 그걸 보면 우리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도 내년 국방 예산 늘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럴 때 되면은 이건 남북대화는 다 걷어치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겠거나 하는 소위 국민 여론이라고 그럴까 정서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미군 예산이 확장된 이제 11월 정도인데 계획을 세운 이제 9월 10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이 끝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반영하려면 지금 정도에서 그렇지, 보조시키는 게 가장 이제 좋아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저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 미사일 그 실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 자체가 한 70% 이상으로 75% 가까이 이제 그게 상승에 있어서 예. 미국 군사적인 그 타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모 띄우고. 항모 띄우고 그러고 친다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기습이 되겠어요? 북한한테는 지금 기습적인 타격을 해서 그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그 미국의 그러니까 공격론자들의 계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그 시나리오가 아주 나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다 안전지대로 빼놓고 코리안들끼리는 죽든 살든 말든지 미국이 저지르는 전쟁으로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계획인데 그런 게 대해서 우리 언론은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정말 이러지 마라. 동맹국 국민들은 전쟁 포화해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항의도 해야죠. 우리 전문가들은 또 뭘 해?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를 무조건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옮기기만 하지 말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항의를 해야 돼. 미 언론은 느닷없이 전쟁